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어느 것이 유리한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임대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대 등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지도 않은데도 혼동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손쉽게 이해가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하면 될 겁니다.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까요? 먼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비교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와 일반임대 사업자는요, 크게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차이를 보시면 되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수에서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수에 걱정이신 분들이 일반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거기에 또 함정이 또 있죠.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수 산정이 포함이 됩니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요 좀 달라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가 안 됩니다. 그 특징이 또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빌라나 뭐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거의 못 하시고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하는 이유가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만 취득세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4.6%로 취득세율이 일정하죠. 네, 그래서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내가 10채를 사든 100채를 사든 4.6%로 일정하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 편이고요. 또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만 청약 시에는 주택수에 또 제외가 되는 또 장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청약하실 분들, 무주택자인 분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서 주택수에 산정이 된다고 해서 걱정하시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 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산정을 또 안 해주는 이런 혜택이 또 있죠. 그래서 주택수 산정이 됨으로써 양도세 중과되는 것, 그 부분만 빼고는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일반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의 장점, 그 다음 단점을 먼저 좀 비교해 보시면, 장점은요, 신축 분양인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무려 85%를 깎아줍니다. 예, 감면해줘요. 뭐 취득세가 1,000만 원 나왔다. 취득세가 뭐 한 2억짜리 사면 한 2억 5천짜리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면 그렇게 좀 나오죠. 뭐 1,000에서 1,500만 원 사이 취득세가 나오죠. 1,000만 원의 취득세가 나왔다면 내가 납부해야 될 취득세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래서 85%로 감면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850만 원을 깎아주는 거니까요. 거의 150만 원만 깔끔하게 내고 나오시는 이런 또 혜택이 또 있어요. 근데 이 혜택은 뭐 다 주지는 않고요. 신축 분양인 경우에만 혜택을 줍니다. 예, 신축 분양인 경우에 신축 분양하시는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는 이유가 이 혜택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혜택이죠. 그 다음에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예, 전입신고. 그러니까 거주해도 된다 이거죠. 이미 주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택임대사업자는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주택을 갖고 있어서 주택수에 민감하신 분들은 일반 임대사업자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제 단점은 이제 끝났고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다음에 일반 임대사업자. 예, 두 번째죠. 이분들은 이제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요, 그 분양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여러분. 예, 일반 주택하고 달라요.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주택에는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이제 부가세가 있게 되는데, 그래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은 이제 세무서에 가서 등록하신 분들이죠, 이거는. 예, 세무서에 가서 간단하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구청에 갈 필요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구청에 가서 모두 처리가 되고 세무서 등록도 구청에서 다 해줍니다. 예, 해줘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는 구청과 그 다음에 세무서 두 군데에다가
내가 신고를 한다면 일반 임대사업자는 구청이 아니라 세무서에만 가서 신고를 한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을 받아요. 부가세 환급을. 대신에 단점을 보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못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동시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간주가 돼서요. 그럴 경우에는 당신이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이 주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예, 그래서 과태료가 무려 3천만 원입니다. 예, 작년까지는 1,000만 원이었었는데요. 이게 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 임대사업자로 부가세 환급 받기까지는 좋았는데 전입신고로 인해서 과태료 3천만 원 내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을 못하게 돼 있는 물건인데 나중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게 밝혀지면 이 역시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는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 의무적으로 임대를 안 하거나 또는 이렇게 일반 임대사업자가 업무용으로만 사무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주택수로 산정이 됨으로써 혹시 이 물건을 갖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놓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 전에 뭐 1세대 1주택으로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 받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일들이 있으신데요. 그까지 다 뱉어내야 됩니다. 네, 세금을 다시 다주택자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를 선택하실 때 가능한 한 주거용 오피스텔은요,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착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능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피스텔을 구입하실 때 이게 정말 순수한 사무실 용도로 책상 놓고 침대 없이 또 뭐 옷장 이런 거 없이 사무실 용도로만 쓰는 그런 오피스텔인 경우가 있죠. 종종 업무용 그런 것들은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되고요. 주거용인 경우에는 이런 편법을 과거에는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 과세관청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능한 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주택임대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하느냐 또 안 하느냐 뭐 이런 이제 결정이 또 남아 있는 것이죠.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이게 과거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인기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막 강남 쪽에서는 미성년자도 막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막 등록시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고 나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미성년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막아놨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도 이제 등록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매력이 많이 줄어들었죠. 더군다나 주택임대사업자로 하시게 되면 10년 동안을 의무로 임대를 해야 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4년, 5년, 8년 동안만 임대를 해도 됐었는데요. 이제는 무려 10년을 임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부담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설명을 제가 해 드릴 텐데요. 먼저 등록을 하게 되면 장점을 먼저 보실까요? 취득세액의 85%를 이제 감면해 줍니다. 예, 물론 이거는 매매는 아니고요. 신축 분양권에 한해서 감면이 되는 거예요. 예, 상당히 큰 감면 혜택입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고요. 1,000만 원 취득세액 낼 거를 한 15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죠. 85%면 1,000만 원에 대해서 850만 원 깎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큰 거고요. 또 이제 양도시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이제 주겠다. 뭐 이제 이런 혜택이 좀 있는데 미등록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매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10년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팔 수가 있어요. 단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이제 세제 혜택이 전혀 없는 거죠. 세제 혜택이. 또 양도시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미적용되고 있고요. 이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이 뭔가 하면 10년 동안 의무 임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
또 임대차 변경 시마다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 2년마다 이제 임대 계약이 이제 연장이 되거나 재계약을 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죠. 두 개 다 공통점은요, 공통점은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종부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기준시가 9억 초과인데요. 예전에는 뭐 주거용 오피스텔 또 빌라 다세대 아파트를 투자를 뭐 10세대 뭐 많게 듣기로는 뭐 100채 뭐 이렇게 투자하셨다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은 이 종부세 때문에 이제 투자가 불가하게 됐어요.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뭐 이제는 4채, 5채 정도뿐이 못해요. 이제 6채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 기준 가격이 뭐 3억짜리 같은 경우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기준 가격 뭐 2억에서 뭐 2억 5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아마 5채만 사도 10억이 훨씬 넘었으죠, 기준가가. 종부세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이제 3채, 4채 정도, 많게는 5채까지는 가능하고요. 이제 부부가 서로 투자를 할 때는 한 6채 정도까지, 6채, 7채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명의를 부부가 나눠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종부세는, 세대당 종부세를 매기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 번호로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 명의, 남편 명의로 쪼개서 각각 6억, 6억, 두 분 합쳐서 12억까지 종부세를 면제를 시켜주죠. 두 번째가 이제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양도세가 뭐 등록을 하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든 안 하든 하지 않든 양도세는 어차피 중과를 맞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뭐 내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뭐 당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객관적으로 뭐 제가 말씀드리면 등록이나 미등록에 대한 장단점이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됐어요. 그게 10년이라고 하는 장기간 의무임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어느 곳이 뭐 좋다 나쁘다, 등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뭐 장단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7.10 대책 이후에 보면 10년 동안의 의무 임대로 변경되면서 일반적인 그 경향을 보면은요, 한 채나 두 채 정도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하는 편입니다. 예, 등록을 아예 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취득세 내가 감면은 못 받지만 낸 취득세액은요, 나중에 어차피 양도시에 양도세 계산할 때 100% 비용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또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등록할 필요 있느냐 해서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여러 개를 하시는 분들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뭐 여러 채를 하시게 되면 취득세가 만만치 않죠. 몇 억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뭐 전체를 딱 등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 몇 채 정도만 이제 등록하고 또 몇 채는 등록하지 않는 뭐 이런 이제 전략을 또 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여러 채를 하시게 되면 이 취득세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또 재력이 필요한 건데요. 취득세 감면을 통해서 85% 감면을 통해서 납부할 취득세액을 줄여보겠다 뭐 이런 목적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시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에 대한 구분 여러분이 좀 아셨고요.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가 된다라는 사실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임대사업자로 편법으로 등록을 시켜서 부가세 환급도 받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이제는 이 법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편법을 통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재테크 전문가 여운봉 박사였었고요. 또 궁금한 사항들은 02-798-7900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이 동영상 보시고 유튜브에 밑에다가 또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